금기의 열병은 이성보다 뜨겁고 도덕보다 강렬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금기가 주는 전율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진단. 강민준, 57살.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회사의 부사장. 30년 넘게 건설업계에서 구른 덕에 제법 단단한 위치를 만들어낸 남자였다. 사람들은 그를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고 항상 계산된 판단만을 내리는 사람.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다. 지난달 정기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말했다. 흉부 CT상 작은 음영이 보이네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였기에 음영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더욱 컸다. 결국 일주일 후 민준은 서울 중심가에 있는 대학병원 12층 특실에 입원했다. 1인실을 고집한 건 순전히 그의 성격 때문이었다. 다인실 특유의 그 답답함, 낯선 사람들과의 강제된 친밀함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입원 첫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강민주님. 담당 간호사 정하은입니다. 목소리부터 달랐다. 보통의 간호사들이 가진 그 기계적인 친절함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따스함이 묻어났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을 때 그는 잠시 숨이 멎는 걸 느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환자복 위로 걸친 흰 가운이 만들어내는 절제된 우아함. 하지만 무엇보다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눈이었다. 맑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듯한 깊이가 있었다. 검사 일정 설명드릴게요. 내일 아침 공복 상태로. 그녀의 설명을 듣는 동안 민주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다. 마치 학창시절 첫사랑 앞에 선 소년처럼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다. 57회를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당황스러움이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호출해 주세요. 그렇게 정하은은 나갔고 병실엔 은은한 비누 향기만 남았다. 민주는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아침 그녀가 다시 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을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간지럽게 설레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었다. 새벽 4시 여전히 잠들지 못한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57년을 살면서 수없이 봐온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그는 그걸 느낄 수 있었다. 2장 경계의 균열. 아침 6시 30분. 창밖으로 스며드는 여명의 빛이 침대 시트를 물들일 무렵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주님, 아침 활력 징후 체크할게요. 정하은이었다. 밤사이 잠을 설친 민주는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잘 주무셨어요? 아, 네, 괜찮았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 앞에서 설쳤다고 말할 순 없었다. 하은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혈압계를 꺼내는 동안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 어젯밤 느꼈던 그 비누향이 더 진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며 살짝 벌어진 환자복 사이로 민준의 하반신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57년을 살았지만
아침의 생리적 반응만큼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변함이 없었다. 정하은의 시선이 아주 짧게, 정말 찰나의 순간 그곳을 스쳤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그리고 재빨리 시선을 돌렸지만 그 찰나의 당황스러움을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팔 편하게 놓으세요. 목소리가 아주 조금 빨라졌다.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는 게 느껴졌다. 혈압계의 압박이 팔을 조여왔지만 민준의 심장은 그보다 더 강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도 의식했구나. 나도 그녀를 의식하고 있고 그녀 역시 나를 남자로 인식했구나. 그 확신이 민준의 온몸에 전율처럼 퍼졌다. 혈압 정상이네요. 편히 계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유난히 오래 눈에 남았다. 문이 닫힌 후에도 그 장면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서류를 보던 침착한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던 그 표정이. 그날 이후 하은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약을 건넬 때 스치는 손끝, 주사 부위를 소독할 때 닿는 손길. 모든 게 평범한 의료 행위였지만 그 속엔 설명할 수 없는 열기가 숨어 있었다. 이틀째 되던 오후 링거를 교체하러 온 하은의 손이 민준의 팔뚝을 스쳤을 때였다. 전기가 흐르듯 짜릿한 감각이 온몸으로 퍼졌다. 그녀도 느꼈는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프진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 대답하며 민주는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그녀도 마침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시선이 마주쳤다. 3초, 아니 그보다 더 길었을지도 모른다. 그 짧은 순간 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오갔다. 하은이 먼저 시선을 돌렸다. 링거 다 떨어지면 호출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흘째 되던 저녁, 마지막 회진을 마치고 나가려던 그녀에게 민준이 말을 걸었다. 하은 씨. 그녀가 멈춰섰다. 네. 이런 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정적이 흘렀다. 길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다. 하은의 눈이 조금 커졌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민준 씨,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그 순간 민준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살짝 잡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떨리고 있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하은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손끝에 미세한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 여긴 병실이에요. 환자와 간호사일 뿐이에요. 오늘 하루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있으면 안 될까요? 민주는 침대 옆 의자를 당겨 그녀를 앉혔다. 놀랍게도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피부, 얇은 혈관이 비쳐 보이는 손등. 매일 환자들을 돌보느라 거친 손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처럼 느껴졌다. 정말 그렇게 원하세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 한마디가 허락처럼 들렸다. 3장, 첫 번째 선을 넘다. 민주는 천천히 하은의 손을 잡아당겨 품에 안았다. 어색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어깨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이 팔을 타고 심장까지 번졌다. 민준 씨. 낮게 부르는 그 목소리에 그의 온몸에 전기가 흘렀다. 하은의 숨결이 민준의 목덜미에 닿았다. 가늘고 떨리는 숨.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호흡이 피부를 간지렸다. 민준은 천천히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가운 위로 느껴지는 가녀린 등뼈, 그 아래로 흐르는 척추의 곡선. 떨고 계세요. 민준이 속삭였다. 민준 씨도요. 하은이 대답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민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57년을 살면서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손이 지금은 마치 첫사랑을 고백하는 소년의 손처럼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뺨을 감싸고 아주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그녀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리. 코끝이 스치고 입술이 닿기 직전의 그 짜릿한 긴장. 마지막 망설임의 순간. 그리고 입술이 닿았다. 처음엔 깃털처럼 가볍게,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 두려운 듯이. 하지만 곧 깊어졌다. 하은의 입술이 열리며 그를 받아들였고 민주는 더 깊이 그녀를 탐했다. 혀끝이 닿고 서로의 맛을 느꼈다. 달콤하면서도 짜릿한 설명할 수 없는 맛. 호흡이 뒤섞이며 병실의 공기가 뜨거워졌다. 침대 옆 스탠드 조명만이 그들을 감쌌고 시트 위에 드리운 두 개의 그림자가 서서히 하나로 합쳐졌다. 키스가 깊어질수록 손의 움직임도 대담해졌다. 하은의 손이 민준의 등줄기를 천천히 더듬었다. 환자복 위로, 어깨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다시 위로. 탐색하듯, 확인하듯 그녀의 손끝이 그의 몸을 훑쳤다. 민준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가운 위로 느껴지는 잘록한 허리선. 그의 손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그녀의 등을, 어깨를,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가볍게 묶은 머리카락이 손끝에 스쳤다. 하은 씨, 떨려요. 저도요.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요. 하은이 민준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뜨거운 입술이 목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귀 밑에서 쇄골로, 쇄골에서 다시 턱선으로. 그녀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민주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너무 강렬해서 정신을 놓을 것 같아서. 하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다. 하은의 손이 민준의 환자복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벌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가슴에 그녀의 손바닥이 닿았다. 따뜻한 온기가 피부에 스며들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하은이 손바닥을 가슴에 대고 속삭였다. 당신 때문이에요. 민준도 그녀의 가운 단추에 손을 가져갔다. 시선으로 허락을 구하자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단추가 하나씩 풀렸다. 하얀 피부가 드러났다. 침대 옆 노란 조명 아래 그녀의 피부는 도자기처럼 빛났다. 민주는 숨을 멈추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봤다. 아름다워요. 그의 속삭임에 하은의 볼이 붉어졌다. 민주는 손을 뻗어 그녀의 쇄골을 따라 손끝을 미끄러뜨렸다. 부드러운 곡선, 뼈와 살이 만나는 그 섬세한 경계선. 하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준의 손길이 쇄골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팔로 흘러내렸다.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 그녀의 몸이라는 악기에서 소리를 이끌어내듯 그는 천천히 그녀를 탐색했다. 그들은 침대 위로 함께 누웠다. 옆으로 누워 서로를 마주보며 손으로, 입술로, 온몸으로 대화를 나눴다. 말이 필요 없었다. 손끝의 떨림, 숨소리의 변화, 몸의 반응. 그 모든 것이 언어였다. 민준의 손이 하은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를 자신에게로 더 가까이 당겼다. 두 몸이 밀착되었다. 옷 위로도 느껴지는 체온. 심장 박동이 가슴을 통해 전해져 왔다. 두근두근, 쿵쿵쿵. 두 사람의 심장이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민준 씨. 하은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에 민준의 이성이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입술에 다시 입을 맞췄다. 더 깊이, 더 절실하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희미하게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 사이엔 오직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가득했다. 하은이 민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조금 더 깊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이 자신의 품에 완전히 녹아들 때까지, 두 사람의 경계가 사라질 때까지. 복도의 시계가 자정을 넘겼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놓지 않고 있었다. 땀으로 젖은 이마, 흐트러진 머리, 거친 숨소리.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부끄럽지 않았다. 하은 씨, 응, 이게 꿈은 아니겠죠? 하은이 웃었다. 행복한 웃음이었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깨지 않을 테니까. 민주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키스. 새벽녘 하은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가봐야 해요. 교대 시간이. 알아요.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작게 웃었다. 민준 씨, 오늘 정말 좋았어요. 그 한마디가 새벽 공기보다 뜨겁게 민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문이 조용히 닫히고 그는 혼자 남은 병실에서 그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시트를 만졌다. 잠들 수 없었다. 창밖의 어둠이 서서히 회색으로 변할 때까지 민주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가슴이 뛰었다. 57년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설렘이었다. 사장, 은밀한 중독. 그 후로 두 사람의 밤은 반복되었다. 매일 밤 소등 후 하은은 마지막 약물 점검을 핑계로 민준의 병실에 들어왔다. 민준 씨, 주사 라인 확인할게요. 평범한 업무용 말투였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고 매번 더 깊이, 더 절실하게 서로를 탐했다. 둘째 밤 하은은 민준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낮에는 환자와 간호사로만 대해야 해서 힘들어요. 나도요. 당신을 보면서도 모른 척 해야 하는 게. 하은이 민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부드러운 입술의 감촉에 민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지금은 우리만의 시간이에요. 그녀의 손이 그의 얼굴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이마, 눈썹, 콧등, 입술. 마치 그의 얼굴을 기억하려는 듯 세심하게 더듬었다. 민주는 그녀를 침대 위로 끌어당겼다. 이번엔 더 대담했다. 서로의 몸을 탐하는 손길이 더 깊은 곳까지 닿았다. 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살결과 살결이 만났다. 하은 씨, 이렇게 따뜻할 줄은. 민준 씨도요. 이렇게 뜨거울 줄은. 그들은 시트 위에서 서로를 감쌌다. 팔과 다리가 엉키고 숨이 섞이고 땀이 섞였다. 침대 옆 시계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말해주었지만 그들에게 시간은 의미가 없었다. 셋째 밤 그들은 더 깊은 곳으로 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경계를 완전히 넘었다. 하은의 몸이 민준을 받아들였고 민준은 그녀의 깊은 곳까지 채워나갔다. 아, 하은의 신음이 병실을 채웠다. 작지만 절실한 소리. 민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더 깊이, 더 천천히 그녀와 하나가 되었다. 리듬이 생겼다.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빨라졌다. 하은의 손톱이 민준의 등을 파고들었고 민준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민준 씨, 민준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민준은 더 깊이 그녀 안으로 파고들었다. 두 사람은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졌다를 반복했다. 하은 씨,
나 정말, 저도요. 저도 정말 말을 끝맺지 못했다. 몸이 먼저 대답했다. 절정이 밀려왔다. 파도가 해안을 덮치듯 쾌락의 물결이 온몸을 휩쓸었다. 아, 아. 하은의 몸이 활처럼 휘었고 민주는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들은 함께 정점에 올랐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모든 감각이 그 한순간에 집중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두 사람은 땀에 젖은 채 서로를 껴안고 누워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이러다 들키면 어쩌죠? 하은이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물었다.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죠. 당신 참 무책임해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도 여기 있잖아요. 그녀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체념과 행복이 뒤섞여 있었다. 넷째 밤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하은이 민준 위에 올라탔다. 그녀의 실루엣이 침대 옆 조명에 비쳐 그림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녀가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아래로 앞뒤로 리듬을 타며 춤을 추듯 민주는 그녀의 허리를 잡고 그 움직임을 바라봤다. 달빛에 비친 여신처럼 아름다웠다. 하은 씨,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말에 하은이 더 빠르게 움직였다.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땀방울이 그의 가슴 위로 떨어졌다. 짠 맛과 달콤한 향기가 섞인 그 방울들. 민준 씨, 저, 알아요. 나도. 다시 한번 절정이 찾아왔다. 이번엔 더 강렬했다. 하은의 몸이 떨렸고 민주는 그녀를 끌어안아 다시 침대 위로 눕혔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를 채웠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있을 때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병실문 앞에서 멈췄다. 그들은 동시에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다. 하지만 잠겨 있다는 걸 확인한 듯 곧 발소리가 멀어졌다. 야간 순찰이었어요. 하은이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들킬 뻔했네요. 그래서 더 흥분되는 것 같아요. 하은의 고백에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금기가 주는 쾌감.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이 오히려 욕망을 더 격렬하게 만들었다. 매일 아침 하은이 정규 업무로 들어올 때면 그들은 완벽하게 연기했다. 민준 씨,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습니다, 간호사님. 하지만 혈압을 재는 동안 스치는 손길, 체온계를 건넬 때 마주치는 시선 속엔 지난밤의 열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복도 맞은편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는 걸 민준이 봤다. 청소 담당 직원이었다. 그런데 시선이 심상치 않았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 그날 저녁 민준이 하은에게 말했다. 누군가 우릴 주시하는 것 같아요. 저도 느꼈어요. 청소하시는 박 선생님이 자꾸 이쪽을 보시더라고요. 그럼 어떡하죠? 하은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더 조심하면 되죠. 하지만 멈출 순 없어요. 그날 밤도 그녀는 왔다. 오장 감시의 눈.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간호사 오선미가 복도를 오갈 때마다 민준의 병실 앞에서 걸음이 느려졌다. 문틈으로 안을 훔쳐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점심 무렵 하은이 처치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수간호사가 나타났다. 정하은 간호사 잠깐. 하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두 사람은 복도 끝으로 사라졌고 20분 후 하은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창백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간호사님이 밤에 1인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네요.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릴 의심하는 건가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조심하래요. 환자와 선을 지켜야 한다고. 그럼 오늘은? 하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도 갈 거예요. 더 조심하면서. 그날 밤 10시 병동 소등 후 30분이 지났을 때 문이 열렸다. 하은이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다. 민준 씨. 대답 대신 민준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오늘따라 그녀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다. 무서워요. 진짜 들키면. 쉿. 괜찮아요. 우린 조용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을 더 절실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하은의 입술을 막으며 천천히 그녀를 침대로 이끌었다. 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 그들은 서로를 탐했다. 신음을 삼키고 거친 숨을 억누르며. 하지만 억제할수록 쾌감은 더 강렬해졌다. 하은이 민준의 어깨를 깨물며 신음을 참았다. 민준은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움직임은 느렸지만 깊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보며 하나가 되었다. 말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며. 그날 밤 두 사람의 숨소리는 여느 때보다 거칠었지만 작았다. 금지될수록 더 타오르는 게 욕망이라는 걸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다. 새벽 1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얼어붙었다. 문 앞에서 멈춘 발소리. 문고리를 잡는 손에 기척. 하은이 민준의 품에서 완전히 몸을 숨겼다. 두 사람은 이불을 덮어쓰고 숨조차 쉬지 않았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다. 잠긴 문을 확인한 듯 발소리가 멀어졌다. 수간호사예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정말 위험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싫어요. 당신 없이는 못 견뎌요. 민준의 고백에 하은이 눈물을 글썽였다. 저도요, 민준 씨. 저도.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원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들은 그날 밤 새벽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다.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모든 접촉을 더 간절하게 만들었다. 6장 지하의 미래. 다음 날 오후 하은이 묘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민준 씨,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방법이요? 병원 지하 1층에 비품 창고가 있어요. 야간엔 아무도 안 가요. 거기서. 민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더 위험하지만 동시에 더 은밀한 공간. 좋아요. 언제? 오늘 밤 10시.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밤 10시. 민주는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병실을 나섰다.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갔다. 복도 끝 관계자회 출입금지 팻말이 붙은 문이 보였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어두컴컴한 공간이 나타났다. 청소도구와 의료용품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형광등이 노랗게 깜빡이고 있었다. 여기에요. 구석에서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조그만 손전등을 켰고 희미한 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여긴 정말 아무도 안 와요? 밤엔 절대 안 와요. 안전해요. 문이 닫히자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끌어안았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다. 비품 상자 옆 벽에 기대선 하은을 민주는 천천히 가까이 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빨라졌고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민준 씨, 여기선 마음껏 해도 돼요. 그 말에 모든 이성이 무너졌다. 민주는 그녀를 벽에 밀어붙이고 깊은 키스를 퍼부었다. 하은의 손이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응답했다.
옷이 급하게 벗겨졌다. 참았던 욕망이 폭발했다. 민주는 하은의 다리를 들어 올렸고 그녀는 그의 허리를 두 다리로 감쌌다. 아, 민준 씨. 하은의 신음이 창고에 울려 퍼졌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됐다. 소리를 내도 괜찮았다. 그들은 서로를 탐했고 좁은 창고는 두 사람의 신음과 피부가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민준의 움직임이 거칠어졌다. 하은의 손톱이 그의 등을 핥히었다. 고통과 쾌락이 뒤섞였다. 더 세게. 하은의 간청에 민주는 더 깊이, 더 빠르게 그녀를 채웠다. 벽이 흔들렸다. 아니, 그들의 몸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툭툭.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주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계속했다. 여기 누구 있어요? 수간호사 목소리였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하은은 민준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계속해요. 멈추지 말아요. 그 속삭임에 민준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리를 죽이며 하지만 멈추지 않으며 문고리가 흔들렸지만 잠겨 있었다. 수간호사는 중얼거리며 사라졌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두 사람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격렬해졌다. 들킬 뻔했다는 아찔함이 쾌감을 극대화시켰다. 민준 씨. 하은의 절규에 가까운 신음. 민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함께 정점에 올랐다. 얼마나 지났을까? 두 사람은 땀에 흠뻑 젖어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미쳤어요. 정말 들킬 뻔했어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도 멈출 수 없네요. 민준의 말에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서로를 찾았다. 이번엔 바닥에 앉아 서로를 마주보며 천천히 그리고 깊게. 7장 마지막 밤의 고백. 다음 날 아침 수간호사가 하은을 불렀다. 간호사실 문이 닫혔고 30분 후 나온 하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민준 씨. 하은이 병실에 들어와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수간호사님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퇴원 전까지 절대 1인실에 혼자 들어가지 말래요. 그리고 지하도 CCTV 확인하겠대요.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럼 우린 오늘 밤이 마지막이에요. 내일부터는 정말 못 만나요. 시간은 잔인하게 빠르게 흘렀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다.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에 모든 순간이 더 절실했다. 밤 10시 하은이 마지막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준 씨. 두 사람은 말없이 포옹했다. 하은의 어깨가 떨렸고 민준의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사랑해요. 처음엔 그냥 끌림인 줄 알았는데 이건 사랑이에요. 하은의 고백에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오늘은 끝까지 기억할 수 있게 해줘요. 민준은 그녀를 침대로 이끌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이니까.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으니까. 그는 그녀의 옷을 하나씩 벗겼다. 가운, 속옷, 모든 것. 그리고 드러난 그녀의 몸을 한참 바라봤다. 아름다워요. 정말. 그의 손이 그녀의 몸을 탐색했다. 목에서 쇄골로, 쇄골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배로, 배에서 허벅지로. 모든 곳을 기억하듯, 지도를 그리듯. 하은도 그의 옷을 벗겼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저를 부르고 있어요. 당신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웠다. 옆으로 누워 서로를 마주보며 손으로 얼굴을 더듬었다. 눈, 코, 입, 턱.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 기억할게요. 평생. 하은이 속삭였다. 나도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녀는 민준의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 안으로 들어갔다. 하은이 작게 신음했다. 아. 민준은 움직임을 멈췄다. 아파요? 아니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제야 민준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리듬을 타며 하은의 다리가 그의 허리를 감쌌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며 하나가 되었다. 민준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정말로.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의 눈을 보며 절정이 다가올 때까지 그들은 시선을 떼지 않았다. 같이 가요. 하은의 속삭임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를 채웠다. 아, 민준 씨, 하은 씨. 두 사람은 동시에 정점에 올랐다. 온몸이 떨렸다. 세상이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긴 여운. 그들은 서로를 껴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땀에 젖은 몸, 거친 숨소리, 빠른 심장 박동. 모든 것이 생생했다.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하은이 물었다. 원한다면. 그날 밤 그들은 3번 더 사랑을 나눴다.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이 그들을 멈추지 못하게 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8장 병원 밖으로.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고 민주는 퇴원 수속을 밟았다. 짐을 챙겨 병실을 나서며 복도 끝에 서 있는 하은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가볍게 숙였다. 전문적인 미소.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뜨거웠다. 병원 정문을 나섰을 때 누군가 뒤에서 민준을 불렀다. 민준 씨. 돌아보니 사복을 입은 하은이 서 있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다. 하은 씨. 잠깐. 걸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병원 뒤편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계속.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난 이미 당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하은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저도요. 이 일로 병원 그만둘 수도 있어요. 소문이 퍼지면. 그럼 함께 새로 시작하죠. 당신과 나 둘이서. 하은이 마스크를 벗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미친 짓이에요. 우리 나이에.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야 진짜 산다는 느낌을 아는데 남들 시선 때문에 포기하긴 싫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공원에 노을빛이 물들었다. 민준 씨. 응? 후회 안 해요? 병원에서의 그 밤들. 민준은 하은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다. 후회는 단 1초도 없어요. 오히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던 순간이었어요. 하은이 환하게 웃었다. 병원에서 본 적 없던 진짜 행복한 미소였다. 두 사람은 일어나 공원을 빠져나왔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손을 맞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석양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두 개의 그림자는 서로 엉켜 마치 하나처럼 보였다.
이게 끝일까, 시작일까?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강민주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57년을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전부라는 것을. 사랑의 나이는 없다고들 하지만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잃을 게 많아질수록 얻는 것의 가치도 더 커지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의 시선과 진짜 감정 사이에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